제목이 물권 변동입니다. 물권 변동. 여기는 시험 잘 나오는 게요. 민법 186조하고 민법 187조. 요거는 부동산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유자가 바뀝니다. 이 뜻이고요. 요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비교해서 시험 잘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는 내야 되는 자리고요. 꼭 공부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청구권 문제가 있어요.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추정력. 요 제목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등기의 추정력.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혼동이 하나 나오기도. 혼동. 가등기하고 혼동이 나오는데 요 문제는 제가 같이 적은 게 가끔 나옵니다. 가끔. 늘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빈도수가 낮은 건 아니에요. 한 해 걸러 한 번씩 이렇게 바꾸어 내기도 하는 요 정도인데 감을 잡고 있어요. 물권 변동에서 한 4문제 내거든요. 4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적어놓은 것만 해도 벌써 4문제가 돼요. 자, 우리 책에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한 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236페이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제일 위에 보시면 물권 변동 뜻이 뭔가 첫째 줄 보세요. 첫째 줄. 236페이지 첫째 줄 위에서 첫째 줄. 물권 변동이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줄여서 득실 변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뜻 하나. 물권 변동 뜻이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 세 가지를 하는데요. 권리 기준으로 하면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총칭하는 말이다. 좀 득실 변경 이렇게 말한다. 이건 말뜻만 알면 되거든요. 말뜻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공시 방법인데요. 공시 방법.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형식주의 찾았나요? 형식주의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형식주의. 그냥 매매하고 부동산 매매하고 소유권 넘겨줄게 가져가시오 물권적 의사표시하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이런 순서가 있는데 시간적 순서가 이렇게 돼요. 보통 물권행위하고 등기하고 바뀔 때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여기에 바뀔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등기가 먼저 되고 물권행위 나중에 될 때도 있다. 그것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매매가 뭡니까? 오케이, 약속. 까먹으면 안 됩니다. 매매는 약속입니다. 사고 파는 거 아닙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약속이다. 매매는 약속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했으니까 주겠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행. 약속했으니 이행한다. 이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기준으로 하면 소유권 가져가라. 이런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부동산 기준으로 했을 때 두 사람이 매매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 이행으로서 소유권 넘겨줄게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여기까지 하면요 의사주의라 그래요. 이러면 소유권 넘어갔다 이러면 이게 의사주의라 그래요. 프랑스가 이 방법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하고 한국은 등기까지 해야 돼. 한 개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거 차이에 딱 여기서 끝나느냐 요거 더 해야 되느냐 요거 차이예요. 의사주의도 등기 제도가 있으면
등기 체득할 수가 있어요. 이때 등기는 대항 요건이에요. 이 말 이해될까요? 의사주의에서는 등기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등기는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다. 이게 의미가 있고요. 독일하고 한국은 요 세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이때 등기는 효력 요건이에요. 요것만 갖고 물권 변동 안 일어나요. 여기서는 요것만 갖고 물권 변동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는 물권 행위만 갖고 안 되고 등기까지 해야 돼. 하나 더 해야 돼. 그래서 등기가 효력 요건이다. 형식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목 책에는 지금 형식주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뭘 형식주의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주는 거 틀림없죠? 그래, 네 가지고 왔다. 등기 서류 다 가져왔다. 소유권 넘겨줄게. 매도인은 그렇게 할 거고요. 매수인은 뭐라고 할 겁니까? 나도 돈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같이 불러가지고 등기 바로 처리합시다 오늘.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등기까지 되어야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무슨 주의를 합니까? 형식주의. 옆에다가 뭐 이거 적어 두세요. 효력요건주의다. 효력요건주의다. 독법주의라는 말은 독일법주의다 이 뜻이에요. 줄여서 독법주의다. 독일법.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와 별도로 무엇도 갖춰야 된다. 등기 갖춰야 된다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와 등기도 갖춰야 된다 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뭡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요겁니까? 요겁니까? 그걸 얘가 지금 구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미안하지만 이 책 저자가 잘 구분 못하고 있어요. 당사자 간의 합의와 그게 뭘까요? 매매 아닙니다. 이겁니다. 소유권 넘겨줄게 합의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채권적 합의가 아니고 물권적 합의라 해야 돼요. 요걸 까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까먹으면 안 된다고요? 물권행위 까먹으면 안 돼요. 얼마에 팔게요? 얼마에 살게요? 요거는 매매 계약 약속이고, 잔금 칠 때 뭡니까? 내 돈 다 준다 니 해라. 잔금 칠 때 매도인은 이 집 내일 모레 이사 나갈 거고 등기 서류 다 줄게. 지금 등기해라. 니 줄게. 이 말이거든요. 등기 서류 다 준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매도인 내 거지만 오늘부터는 당신 겁니다.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케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돈 다 줄게. 서류 다 줄게. 오케이. 그게 뭐라고요? 물권행위입니다. 물권적 합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권적 합의. 자, 당사자 간에 무슨 합의하고 등기까지 해야 돼요? 물권적 합의하고 등기까지. 오케이. 그걸 까먹지 마세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정도는 읽어두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는 제가 볼 때는 별로입니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 공신의 원칙 찾으세요. 위에 거 보지 말고요. 의사주의 그거 안 봐도 됩니다. 공신의 원칙 의 보세요. 물권의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권리 취득 인정하느냐 이렇게 해놨죠. 여기서 하나 고쳐야 됩니다. 물권의 공시 방법 해놨잖아요. 물권의 공시 방법 그걸 이렇게 바꿔.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갑 이름으로 소유자 갑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건 종류가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일 수도 있고 제가 아버지 부동산인데 지 이름으로 그냥 등기만 서류 위조가 등기 넘겨놨다가 팔아먹으려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등기부에는 다 똑같이 갑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갑이 진짜 소유자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등기가. 내 말 이해됩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꼭 등기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위조된 등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조에 의한 등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거 거론하는 거지 이거 거론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등기는 무조건 사도 돼요. 나중에 다툴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돈 주고 샀는데 뭐 등기 넘어갔고 정상적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 이거는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거론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거론해요? 요거 때문에 거론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거론하는 거, 이것 때문에 거론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공시 방법을 하면 안 돼요.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할 거냐 말 거냐. 어찌해야 되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겁니까? 사는 사람이. 등기부에도 갑으로 돼 있고 등기부 열람하고 내가 샀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산 사람 보호할까요? 서로 위조한 원래 소유자 저아버지를 보호해야 될까요? 그것도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 나라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이때 산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자. 왜? 등기부 보고 믿고 샀잖아. 공적 장부 보고 샀잖아. 그러니까 산 사람 무조건 100% 보호하자 하면 공신력 인정 이 말 쓰고요. 안 돼. 병원에 누워있는 저 아버지 서류 위조해가지고 아들이 지 이름으로 딱 해놓은 이 등기까지 다 믿고 사고를 해주면 이런 아들 놈들이 한 명이다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막 생겨납니다. 바퀴벌레처럼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뭔지 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봅니까? 이걸 보호해줘 버리면 상대방을 보호해줘 버리면 누가 보호 안 됩니까? 진짜 소유자가 소유권 다 이렇게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꼭 아들만 나쁜 놈이냐? 부부간에 사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왼수보다 더하다 크잖아. 그러면 서로 위조가 그냥 다 넘어간다. 왜? 아들하고 부인은 부부간에는 같이 살고 있으니까 서류하고 이거 비밀번호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민번호까지. 어디 놨던 것까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 사건이 아들이 제일 많이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부인이에요. 부인. 이게 판결만 보면 그래요. 판결만. 밖에 이름 모르겠고 대부분 판례만 보면 모아보면 그래요. 무건 대리도 아들이 1순위 90% 가까이 아들이 1순위고요. 부인이 가끔 가다 사건이 터져나와요. 그게 판결문 보면. 그게 집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진짜 소유자를 보호할 거냐 상대방을 보호할 거냐 여기 걸림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자. 공신력 인정하자. 등기 믿고 무조건 사도 좋다. 인정하자 하면 누가 보호된다고요? 제3자 보호되는 거고요. 이 사람 보호하는 거고 거래가 계속 정상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지 중간에 자꾸 끊기면 이게 거래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래를 연속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등기 제도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렇게 가도 돼요. 그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이 그래요. 독일은 등기 제도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사고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독일은 실질 심사권도 있고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이전 등기할 때 계약서 법원에 변호사 사무실에 공정 받아와야 돼요. 우리나라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 그냥 둘이서 막 한 번 더 적어도 한 번 더 적어도 지 마음에 드는 거 갖다 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들킬 때 들킬 값에 안 들키면 그만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누구 보호합니까? 진정한 권리자 보호하는 거다. 이 상태라 상황이 이겁니다. 자, 등기의 공신력 하면 진짜 등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짜 등기 가지고 거론하는 겁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했어. 가짜 등기 이거 믿고 사도 되냐 이 말이에요. 가짜 등기인 줄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소유자를 나중에 보호해주는 게 소송에서 진짜 소유자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는 거니까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그 사례 1번 제목 보세요. 사례 1번 237페이지 의 바로 밑에 보시면 1번 보세요. 사례 갑 소유 종중 토지를 찾았나요?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을이 원인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하고, 이거 언더라인하셔야 돼요. 찾았습니까? 문장 읽을 때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고. 누가 진짜 소유자입니까? 그러면 갑이 진짜 소유자고 을은요? 을은 어떤 등기입니까?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입니까? 원인 없이 한 등기입니까? 그걸 꼭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꼭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말 딱 나오면 벌써 어느 쪽으로 온 겁니까? 위에 진정한 권리자다, 을이 위조 등기다, 이겁니다. 벌써 이쪽에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등기 공신력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 부정하니까 을로부터 산 사람이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산 사람이다. 보호된다 안 된다? 선의 제3자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선의라도 보호 안 돼. 이게 포인트라면 이거 자꾸 선의는 무조건 보호받는 줄 외우고 있다니까. 반쯤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보세요. 이를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이게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선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이유가 뭐예요?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이유를 까먹으면 안 돼요. 등기 공신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선의라도 취득 못하는 거예요. 선의는 무조건 취득 못한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등기 공신력 기준으로 하면 선의라도 취득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2분의 1번 찾으세요. 2분의 1번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해놨잖아요. 여기 결론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세요. 제3자 보호규정 이거 별표하세요. 사각형 있잖아요. 우리 민법 구조상 등기에 공신력 있다 없다? 공신력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 근데 이 사각형은 예외적으로 법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제3자를 보호하는 특별 조항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 보세요. 허위 표시 무효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선의 제3자 우리 했잖아요. 선의 제3자 맞죠? 비즈니스 무효, 허위 표시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게 포인트. 그래서 굉장히 시험 많이 낸 겁니다. 초기에. 그런데 계약 해제 누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자, 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렇지. 앞에 선이란 말이 없으면 악의까지 포함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걸 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앞에 수식어가 없으면 수식어 다 들어갑니다. 제3자 앞에 선이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선이 제3자 악이 3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법학하는 요령입니다. 요령. 기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 무슨 담보예요? 양도담보란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선의로 매수한 제3자 이 사람은 선의 제3자만 보호됩니다. 악의자는 보호 못 받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무효? 명의신탁 무효. 이것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3자도 악의 제3자도 보호됩니다. 시험 잘 내는 것들이에요. 이거 묶어서 낸 적이 거의 없고 각각 하나하나 곳곳에서 다 내는 자리거든요. 자, 지금 뭐 한 겁니까? 보세요. 이 틀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등기 공신력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3자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무슨 뜻이에요? 선이라도 보호 못 받는다.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앞에 아까 1번 줄에서 했잖아요. 앞에서. 근데 보호되는 사람이 선의 제3자 보호되는 경우 있고 제3자 보호되는 경우가 지금 네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사각형 안에 예외적으로. 오케이.
자, 그 밑에 동사는 점유의 공신력 인정한다 해놨죠. 동사는 점유의 공신력 인정한다 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줘요. 무슨 제도가 있어서? 선의취득 제도가 있어서 보호되는 거예요. 선의취득 제도는 공신력 인정이다 이렇게. 등기는 공신력 인정이 안 되는데 점유는 공신력 인정된다. 그 뜻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물권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물권적 합의, 물권 행위, 물권 둘이서 하면 합의가 되는 거, 혼자 하면 물권 행위고 둘이 하면 합의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게 있는가 보세요. 맨 처음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소유권 이전의 합의, 요게 물권적 합의 요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합의, 저당권, 지상권 설정 합의, 저당권 양도 합의, 전세권 양도 합의. 거기다가 다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플러스 등기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등기를 제외하면 그건 전부 다 물권 계약이다 이 뜻입니다.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그렇죠. 채권 계약이죠.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제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고요. 그 밑에 마지막 문장 보세요. 2번. 이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2번 판례 찾았습니까? 239페이지 239페이지 판례는 유인성 입장 찾았습니까? 네, 이거 옆에 별표해 두시고 꼭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문장 봅니다.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매매 계약 여기 보세요. 여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행도 없었던 걸로 된다 이 말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뭐가 없었던 걸로 된다? 이행조차도 없었던 걸로 된다. 그러니까 물권, 소유권은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당연히 복귀한다. 언제로 복귀한다고요? 복귀한다만 외우면 안 돼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지금 복귀합니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합니까? 소급해서 복귀하는 거예요. 계약이 없었던 이 말이 소급하여 이 말입니다. 문장을 음미하셔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거 다 줄여놓은 말이거든요. 지금 복귀합니까? 처음부터로 복귀해버립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복귀합니까? 등기 없이 오케이. 그게 첫날 만날 나온 거거든요. 갈로 해가지고 복귀한다 옆에, 복귀한다 옆에.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복귀합니까? 등기 없이 오케이. 이렇게 적어주시죠. 이게 민법 핵심이에요. 이 자리, 이 판례가. 그 한 문장 꼭 읽으셔야 됩니다. 페이지 넘길 때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186조하고 187조가 나와 있습니다. 186조, 187조. 요거 금방 우리가 했는데요. 매매하고 그 다음에 물권 행위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 등기해야 됩니다. 요게 약속이고 요 두 개가 합해서 이행이다 이렇게. 자,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권 행위와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물권행위 하고 등기했을 때는 등기 한때고요. 등기부터 하고 나중에 물권행위 하면 물권행위 한때입니다. 또 두 가지가 다 된 때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먼저 한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뒤 끝까지 되었을 때. 등기가 먼저 일어나고 물권행위 나중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거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꼭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밑에 240페이지 심화학습 옆에다가 별표해 두시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기라도 하세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도표 안에 시험을 낸단 말입니다. 요거 나중에 또 우리가 시간 될 때 상세히 들어갈 겁니다. 187조는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등기를 요한다, 등기 요하지 않는다. 등기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하지 못한다. 이거 꼭 읽어 두셔야 되는데요. 갑이 사망하는 순간에 사망 시에 갑의 상속인에게 권리 의무가 모두가 한꺼번에 넘어가 버립니다. 등기 없이. 그 뜻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 공용징수는 수용이에요. 수용의 날 몇 월 며칠자로 넘기기로 했다. 그 날짜에 등기 없이 넘어갑니다.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 해야 돼요. 확정 판결이라 해야 되고 형성 판결 확정되었을 때 그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보면 오른쪽 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 확정되는 순간에 각각 단독 소유가 돼요. 등기 없이. 경매는 대금 완납 시점에 경락인 소유다. 이렇게 돼요. 이제 기타 법률의 규정도 이게 도표가 있어요. 이렇게 도표. 건물 신축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전세권 같은 경우에 기간 만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런 것들. 계약 해제되었을 때 조금 전에 했죠. 등기 없이 자동으로 복귀한다. 이런 것들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상태다. 그런데 이제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기해가지고 넘겨라 이 뜻이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는 상속, 공용징수,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행 판결은 넘겨주라 하는 판결이에요. 이전해 주라 라는 판결이에요. 그거는 그 판결 났다고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등기까지 해야만 넘어가요. 그게 다른 거예요. 꼭 두 가지 비교해서 읽으셔야 되고요. 경매는 매각 대금 완납 한때 셋째 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률의 규정 심화학습해 보세요. 건물 신축 나와 있죠. 혼동,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 법정지상권 취득, 5번의 계약 해제 취소, 자동복귀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복도 계단은 자기 아파트 사게 되면 자동 따라옵니다. 공용부분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7번도 구분 소유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고요. 멸실되었을 때도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멸실은 건물이 완파되었다 하는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187조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 언더라인 해두시면 돼요. 요거는 법률이 있으면서도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예외다. 객관식으로 잘 내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4번 경매의 2번 보세요. 4번 그 바로 위에 경매 2번 보면 1순위와 2순위 사이에 낀 가등기 찾았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요 말이에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1번 저당권이 있다. 건저당해도 상관없어요. 저당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을과 매매해가지고 을과 매매를 통해가지고 계약금만 받고 을 명의로 가등기 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해놨다. 계약금만 받고 아니면 중도금 좀 받았다 해도 상관없어요. 본등기 전에 가등기 해놨다. 그 다음에 또 갑은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 이제 또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렸다 이거죠. 저당권 설정해놨다. 여기 저당권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들어와 있더라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게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 경매하든 이 사람 경매하든 상관없어요. 경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상태에서 경매 들어오면 어느 것부터 소멸합니까? 1번 가등기부터 1번 저당권부터 무조건 소멸합니다. 가장 빠른 저당 찾으면 돼요. 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요. 중간에 끼었죠. 죽어요. 이 말 이해됩니까? 취득 못합니다 이 사람. 자 보세요.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쓸 아무것도 없을 때 옛날에 매매하고 계약금 조금 걸어놓고 몇 년 전에 가등기 해놨었다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가등기 있는데 가등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관없이 예약이니까 본계약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되었을 때 중간에 낀 건 없어진다 했죠. 요거는 안 없어집니다. 경매 받았다 해도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받았다 해서 이전 등기 받아도 선순위 가등기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종합하면 경매가 되면 가등기는 전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전부 소멸한다 하면 틀렸다.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 있어요. 이걸 알아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소멸하는 경우 소멸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가장 선순위 가장 빠른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더 선순위가 있으면 이건 소멸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본등기 하면 이렇게 돼요. 본등기 하게 되면 직권 말소돼요.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말소 대상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것만 이야기하려다가 이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압류도 다 없어집니다. 아, 이 가등기 앞에 압류가요? 그러면 압류부터 없어져요. 이건 다 죽어요. 아, 다 죽는다니까. 예, 압류라는 거 하고 가압류하고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 1순위 권리. 그 이하는 다 죽습니다. 예. 자, 일단 딴 생각 하지 마시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딴 생각 이해하지 마.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등기가 저당권보다 뒤에 있느냐, 가장 빠른 저당보다 더 위에 있었느냐, 구분됩니까 지금? 오케이, 그거 두 가지만 구분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등기 청구권 나와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 요거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밑에 도표가 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도표가 문장보다도 도표가 지금 좀 더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도표에 보시면 법률 행위로 인한 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갈로 안에 매매해놨죠. 이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그리고 점유 취득 시효 20년 지나서 넘겨주세요 하는 권리인데요. 이 두 가지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위에 제목이 채권적이라고 적혀있죠. 그 오른쪽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린다. 오케이, 그거 하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칸에 실체와 등기가 불합치하거나 계약의 해제, 취소, 합의 해제된 경우는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가 말소 들어가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오케이. 그 두 가지 차이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짧게 말하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안 걸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위에 도표 봐도 되고 동그라미 1, 2, 3을 읽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1, 2, 3. 지금 244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1, 2, 3 있죠? 오케이. 1, 2, 3을 묶으세요. 그건 이런 경우예요. 자,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을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나요? 매매했었잖아요. 그래서 매매로부터 나온 등기 청구권이다 하니까 채권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이 원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에 1번 2호란 말이에요. 2번 3번은 뭐냐, 을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 안 걸린다 이 뜻이에요. 진행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용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인도받지 않은 상태다. 근데 을이 병한테 처분해 줬다.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3번이. 시험 한 4번 정도 해마다 낸 적이 있었어요. 연속해서. 언제든지 또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 같은 일이에요. 그 3번 한번 봐보세요. 3번.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 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되시나요? 그 밑에 판례가 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넘겨줬으니까 이제 을 기준으로 하면 점유 상실 맞죠? 넘겨줬으니까. 그래도 점유하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다. 처분이란 건 권리 행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는요, 2번 제목 보십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갑을 병 순차 매매 계약하고 갑에게서 병으로 바로 넘겨주자 이렇게 합의될 수도 있는데, 그때 병이 갑에게 넘겨주세요. 중간 생략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합의에 의한 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셋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권적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냈어요. 자, 바로 밑에 3번 제목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가등기 후에 본등기 요구하는 권리 역시 계약에서 근거한 것이라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 4번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요거는 피담보, 마지막 문장, 피담보 채권과 별개로 따로 소멸시효 걸립니다.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채권하고는 별개다. 소멸시효 따로 걸린다. 그게 의미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점유시효 취득입니다. 점유시효 취득도 20년이 딱 완성되는 순간 등기 청구권 생겨요. 판례가 이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 언더라인 해주시고요. 그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데 동그라미 2번을 잘 보세요. 시효 완성한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늘어나세요. 뭐 하고 있는 경우?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그거 포인트예요. 그러면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그 다음 3번 제목 부동산 환매권입니다. 부동산 환매권은 돈을 빌리고 소유권 넘겨놨다가 돈 갚으면서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환매권. 약속에 의한 환매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임차권도 마찬가지. 환매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셋째 줄 끝에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물권적 청구권이다 했는데요. 위조문서 여기 보세요. 여기 조금 전에 아들이 위조문서 해가지고 등기한 이걸 갖다가 소유자가 말소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자로서 말소 들어가니까 물권적 청구권. 그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계약 해제 해지. 이것도 마지막 문장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다. 계약 해제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기억나시죠? 그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유효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도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청구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 줄 끝에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등기 명의자인 수탁자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찾았나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갈로 3번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자기 거니까 돌려달라는 뜻인데요. 그게 사례를 한번 보세요. 사례. 갑 소유 종중 토지를 찾았습니까? 사례. 갑 소유 종중 토지를 을이 원인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하고 이를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 요걸 읽으셔야 돼요. 자, 조금 전에 보세요. 우리나라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 믿고 산 사람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선이라도 취득 못한다 했잖아요. 이 사람. 그럼 모르고 산 병은 취득 못하거든요. 뭐 때문에? 공신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공신력 부정되기 때문에 취득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여전히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갑은 그 문장을 그 이하 읽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간 등기 순차 말소 들어갔대요. 두 사람 상대로 말소 청구 들어갔대고 말소 청구 들어가는 식으로 해도 되고 말소하고 되찾아오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소송에서 이 두 사람 상대로 이기면 그냥 병 너는 나한테 바로 넘겨다오. 내가 진정한 소유자 아니냐. 이해됩니까? 진정 명의 회복. 요게 등기 원인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게 등기 원인, 요게 등기 목적. 이전 받는 방법도 된다. 그러니까 소유자로서 하는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뜻입니다. 요 정도는 꼭 읽어 두셔야 됩니다. 등기 청구권의 성격이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그것만 비교해서 시험 여러 번 내기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47페이지 제목 보세요. 4번 부동산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이렇게 요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거예요. 보세요. 요겁니다. 갑 소유 토지인데 매매해가지고 인도받았습니다. 또 매도하고 한 번 더 나가도 상관없어요. 또 인도해줬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매수는 했는데 인도받았는데 토지를 인도받았는데 미등기 상태다. 등기는 아직 안 했다.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등기 명의 등기부에는 누가 소유자로 남아 있습니까? 이쪽으로 등기부에 아직 이 사람 남아 있거든요. 등기부상 소유자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시험에서는 형식상 소유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법률상 소유자 이 말 쓰기도 해요.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오케이.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때 소유자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이 사람한테 내놔라,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내놔라, 이렇게 소유자니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에 있어서 거부할 수 있나요? 소유권 없습니다. 왜요? 등기 안 했거든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매매해서 인도받은 사람들은 무슨 권리가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잖아요. 요거 점유권입니까? 점유할 권리입니까? 오케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본권이거든요. 본권. 매매로 인한 본권이 생겼다. 소유권은 아니지만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점유권은 정당한 권리가 있든 없든 인정되는 게 점유권이거든요. 그게 달라요. 본권이 있어서 거절할 수 있다. 이 부동산에 갑의 채권자 A가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누구 겁니까? 아직 갑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자기 거 아니라서.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시험 한번 냈던 자리예요. 그 밑에 굉장히 많이 적어놨는데 매수하여 인도받았는데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천천히 저녁에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수천 번 읽어서 다 외우고 있는 쓰지 이렇게 빨리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하실 때는 누구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매수인이다, 인도받았다, 이해됩니까? 그걸 꼭 찾아야 돼요. 근데 이런 매수인이다, 인도받았다, 이 사람들 소유권 있다 없다? 왜요? 등기 안 했으니까. 오케이, 그거 까먹으면 안 된다. 근데 매매 그냥 남의 땅 무조건 들어와서 점유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다 아니다? 정당한 권리다. 그걸 뭐라? 5글자? 점유할 권리. 오케이. 그러면 양성태도 와 대단하네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안 그럽니까? 아주 절단 났다고 대한민국. 작년부터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올해 와서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꼼짝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절대로 대법원장이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우리가 이름 대체로 다 아는데 대법원장 멋있는 사람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쁜 놈만 기억하고 있지 지금. 이 사람이 초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첫 번째 대법원장. 이 호를 찾아보니까 이게 아름다울 가짜예요. 사람 미치겠다. 이 머시마가. 가인. 지금 할아버지죠.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때도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대 다닐 때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몇십 년 전에 이미 돌아가시고 또 몇십 년 전에 하얀 한복 입고요. 법원 청사로 이제 출퇴근하는데 대법원장이니까 관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뭐 에쿠스 같은 게 턱 보내겠지만 그 당시에는 해방된 지 해방되자마자 하니까 찝차 있잖아요. 미군 찝차 같은 거 까만 거. 이거 기사하고 같이 보낸단 말이에요. 출퇴근하라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 근데 찝차 안 탄다. 찝차 안 탄다. 왜요? 하얀 고무신 신고요. 사지가 멀쩡한데 걸어가면 되지. 온 국민이 못 사는데 휘발유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휘발유 떼고 자동차 타고 앉았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밥도 한 끼 먹었어요. 하루에. 온 국민이 굶는데 내가 어찌 세 끼 먹냐 이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성태하고 이 사람 한번 비교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내 말이. 예. 이런 사람 이름 하나 정도는 기억해줘도 돼요. 가인 김병. 부인한테는 절대로 차 못하겠어요. 당신이 대법원장이 아니지 않느냐. 어머 나 미치겠다 지금. 소름이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가지고 팔이 떨린다. 당신이 영부인이라고 칭송받을 뿐이지 당신이 대통령인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무심하들은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기 전에 그래 하면 더 좋죠. 아니 그냥 예우상 영자 붙여주는 것이지 일반인이거든요. 당선된 그 사람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공직자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남편이면 남편만 공직자지 부인은 공직자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럼 설레발 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나도 설레발 안 치거든요. 강의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고. 이런 뭐 본받을 만한. 그래서 다음 시간에 248페이지 할게요.